자, 우리는 파이썬 실습 코드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썬 실습 9일차 데이터 형식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 만들어 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보는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정형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우리 판다스 라이브러리죠.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대괄호 2번 열어서요. 안에 A, B, C 그 다음에 밖에 E, F, G가 담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니까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CSV 파일 형태로 밖으로 꺼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꺼내는지 저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df라고 하는 변수 뒤에다가 온점을 찍어주시고요. to CSV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따옴표 입력해 주시고요. data.csv라고 해서 확장자까지 적어주시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 CSV 파일 형태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은 성공적으로 됐는데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방금 밖으로 꺼낸 이 CSV 파일을 다시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d.read_csv라고 해서요. 밖에 있는 CSV 파일을 제가 그대로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ta.csv라고 할 거고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 unnamed라고 하는 것이 앞에 생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CSV 파일 특성상 0과 1로 되어 있는 인덱스 자리가 마치 컬럼인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 내에 불러와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고 싶으시다면 뒤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컴마 쓰시고요. 인덱스 언더바 컬이라고 하는 변수를 0으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unnamed라고 하는 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쓰셨으면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2번 안에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CSV 파일을 파이썬 내부로 불러와서 작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형 데이터 이외에 비정형 데이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비정형 데이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뭐가 있냐면요. 제이슨 파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제이슨 파일 우리 API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 가져올 때 사용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이슨 파일도 한번 만들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import JSON이라고 해서 제이슨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혹은 제이슨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json.loads 그러니까 loads 불러오겠다라는 뜻이겠죠. 불러오도록 할 건데요.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중괄호 형태의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름은 땡땡 민수입니다. 그리고 컴마 하고요. 네. birth라고 해서 생년월일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birth는 네. birth는 051202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제 생년월일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불러와 줄 때 밖을 감싸는 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건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셔야 밖을 모두 감싸고 있는 따옴표와 안에서 사용되는 따옴표가 구분이 되니까요. 꼭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이터는요. 엔터 치시고 밖에서 출력해 보면 제이슨 형태의 파일이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도 불러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보통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dat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pb.date_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range는 범위를 나타내는 함수로 우리가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 range 앞에 date가 붙어서 기간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주는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년대 1월 1일부터 period s라고 해서 기간을 5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하루씩 증가해서 총 5개의 period, 즉 5개의 기간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가 완성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시간에 따른 범위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된 겁니다. 보면 데이터 타입, 즉 D 타입이 date time 6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이미지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시 코드만 보여드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나중에 머신러닝 과목으로 넘어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지 데이터 불러오기 라고 해서 이미지 데이터 어떻게 불러올 거냐, 저는 대표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PIL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L 라이브러리도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PIL 라이브러리를 외부에서 불러와서 해당 도서관 안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책을 꺼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mg라는 변수에다가 image.open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이미지 파일 이름, 파일명을 써준 다음에 확장자까지 써주시면 이미지 파일을 불러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해보는 파이썬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저장할 때는 보통 어디에 저장이 되냐? 2차원 행렬 형태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특히나 시계열 데이터처럼 내가
2000년도 1월 3일부터 2000년도 1월 5일까지 3일 동안의 데이터의 추이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사이에서 원하는 데이터 하나만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